제가 요리를 시작했을 때 가장 저하고 친근하고 가장 먼저 만났던 식재료가 바로 저 홍합이거든요. 22년 전 3월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요리를 시작할 때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도 요리를 하셨고 아버지도 요리를 하셨고 형도 요리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제 직업을 선택할 즈음에 할 줄 아는 거는 발차기 정말 잘했고요. 기타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교회 오빠 출신이라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림 잘 그리고 뭐 그런 잡기들에 굉장히 능했는데 이런 잡기로는 밥벌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스며 들어갈 틈이 요리사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 따라서 손을 잡아서 가서 일을 한 게 지금 남산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일을 하기 첫날 전에 아버님 그리고 형이 강조한 게 있어요. 늘 주방에 들어가서 막내 쫄병 요리사가 지켜야 될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주워 먹으면 혼난다. 먹을 게 많아도 쫄병 요리사는 주워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디 갈 때 꼭 얘기하고 가라. 화장실 갈 때 선배들한테 꼭 얘기해라. 그래야지 사랑을 받는다. 세 번째,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욕심이 과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욕망에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려면 나는 거기에 30분 받고 30분 더. 그래서 1시간을 일찍 가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1시간 일찍 갔더니 주방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를 했던 거죠. 근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주방 제 위에 형이었는데 딱 저를 데리고 네가 오늘 처음 온 애니? 그래서 주방복을 입히고 만났던 식재료가 바로 홍합입니다. 홍합 30kg, 모시 20kg, 바지락 10kg. 그것들을 손으로 다 씻어서 삶아서 껍데기를 하나씩 다 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처음 하는 일이니까 한 3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프랩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준비 시간이 지나고 중간 점심밥을 먹고 서비스 타임이 되는 거죠. 첫날에 잊을 수 없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리오다라고 딱 뜨면 카페 상태 하나, 멜란자네, 발더스타나 하나, 아라고스타 막 이렇게 제가 듣지도 못한 그런 용어들로 막 그러면 셰프 형들이 저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때 저는 외계 아니면은 이탈리아 혼자 버려진 그런 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알렉스 씨는 처음 요리를 시작하셨을 때 고객한테 대접했던 요리가 뭐죠? 기억이 나세요? 저는 일식집에서 뒤에 이제 주방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손님 상에 올린 거는 미숫국. 그렇죠. 네, 미숫국 제가 하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음식다운 거를 고객들한테 냈던 건 마늘빵입니다. 주방에서 처음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는 스패츌레라고 이렇게 주걱 같은 게 있는데 그거 하나 들고 오다가 들어오면 빵만 구워서 내주는 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넌 여기서 이거 들고 빵만 구워. 뭐죠. 근데 중요한 점은 있어요. 여기서 시사점은 제가 빵을 내주지 않으면 저기에 그 기라성 같은 요리사들이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 근데 제가 이제 키가 크고 막내니까 형들이 멀때야 하수구 팔아. 왜냐면은 내 파티에서 나온 그런 찌꺼기들이 하수구를 막아서 물이 넘치거든요. 그러면은 주방이 막 이게 물이 범람을 하니까 제가 잽싸게 가가지고 하수구를 파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늘 그 일을 한 몇 개월을 했더니 손에 기름이 계속 빠져나가서 이제 습진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심했는데 지문이 하나도 없고 껍데기 깎아주고 또 까지고 또 까지면 갈라져서 피가 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요리를 만지게 됐는데 레몬 드레싱 같은 거 만들 때 손에 딱 닿으면 엄청 시리고 재밌는 건 전자제품이 스테인리스로 돌아가면 거기 상처 난 자리에 전기가 와요. 그러다가 드디어 파트에 배정을 받습니다. 파스타 파트에 라인에 쓰는 거죠. 근데 요리를 할 수는 없죠. 아직 쫄병 요리사니까. 제가 맡은 보직은 고참 요리사가 요리를 할 수 있게 거기에 식재료를 담아서 조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시사점은 또 있죠. 카페 상테, 멜란자네, 솔리올라, 아라고스타, 닌기니, 뭐 파스타, 뭐 봉골레 뭐 이렇게 막 불러요. 그러면은 발도스타 그러면 자기 파티에 있는 것만 딱 캐치해가지고 저는 카페 상태 그러면 카페 상태 식재료를 이렇게 담아서 고참이 요리를 할 수 있게 딱딱딱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귀가 트인 거죠. 어느덧 저한테 생소한 우주 같은 공간이 저한테는 익숙한 그런 공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제 인생에 뭔가 요리 철학을 갖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 그때 12월 달인데 엄청 바쁜 때였거든요. 근데 그게 볼로 알라 뭐 스파게티 뭐 이렇게 되는 요리인데 그걸 캐치하고 케이퍼와 빨간 고추 그리고 닭가슴살 볶은 거를 딱 올리는데 닭가슴살 하나 떠킨 거죠. 근데 저희 동네가 그렇게 잘 산 동네는 아니었어.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은 땅끄지가 놀렸는데 3초 안에 주스면 먹을 수 있었어요. 3초 안에 주스면 저희 동네에서는 땅끄지라고 욕을 하지 않아요. 근데 3초가 지난 걸 주워 먹으면 땅끄지라고 놀림을 받는데 그때 습성이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잽싸게 주워서 딱 올렸는데 스승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주방장님께서 호랑이 주방장님이거든요. 쓱 오시더니 그걸 짚고 제 입에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젖은 주방바닥에 떨어진 걸 제 입에 넣는데 제가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먹어. 근데 먹지 않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스승님이 한마디 하시죠. 네가 안 먹을 거 손님을 내려고 했더니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사실은 더 심한 쌍욕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나가. 거기가 남산 꼭대기거든요. 근데 이제 12월이라 거의 뭐 조금 과장을 하면 칼바람이 불고 영하 혹한의 그런 굉장히 추운 그런 환경에 이제 조리사복은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이 하나만 딸랑 입고 나와서 밖에서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스스로 요리사라고 느끼고 요리 철학을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 뒤로 이제 스승님이 늘 강조하시던 게 있어요. 제가 10년을 넘게 그 스승님과 같이 요리를 배웠는데 매일 하는 얘기는 닦고, 물기 닦고, 도마 닦고, 야 후라이팬 닦고, 그 물기 하나가 네 요리의 디테일을 망친다. 그리고 수돗물이 열려 있으면은 야 물 아꼈어. 이런 거 아꼈으면 다 네 주머니에 돌아간다. 세제 많이 써도 혼나요. 세제 많이 풀었으면 한강 물고기 네가 다 죽인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 스승님을 꼰대라고 부르거든요. 또 하나 재밌던 기억이 있는데 오더를 뺀다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오더를 막 치고 있는데 제가 어느덧 짬밥이 올라서 파스타를 막 말게 됐어요. 파스타를 말아서 딱 내는데 거기에 소스가 하나 딱 튄 걸 보고서 스승님이 너 일로 와봐. 그 소스를 싹 닦으시면서 야, 너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얼굴에 뭐 묻으면 그냥 가니? 이 접시가 네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내라고. 그래서 셰프는 접시에 얼굴을 담는 직업이구나. 나는 내 자존심을 요리에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스승님한테 기본기 그리고 요리 철학을 배운 게 저한테는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스승님이라는 존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친정엄마 같은 느낌이거든요. 내가 되게 좋고 이럴 때는 생각 안 나다가 서럽고 힘들 때 친정엄마 찾거나 그런 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잘 되고 편할 때는 괜찮다가 서럽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스승님을 가끔씩 찾아가서 힘든 걸 얘기를 하면 막 혼내세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이러다가 국수 한 그릇 말아줄게 먹고 가. 근데 우리는 그 국수가 파스타거든요. 그런 따뜻한 위로가 되는 음식이 스승님의 그 국수 한 그릇 파스타거든요. 한 번은 좀 다른 오너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한 오너분이 아니고 다른 종목을 하시다가 레스토랑을 하면 테이블이 굉장히 객단가가 높으니까 돈을 많이 버실 줄 아셨나 봐요. 근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적거든요. 구조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레스토랑을 좀만 하다가 그냥 문을 닫으시는데 그때 오셨던 지금은 제 팬이 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마지막 날 그 레스토랑 마지막 날 오셨는데 제가 특별한 요리를 하기 위해서 라비올리를 아까 가방 모양으로 만들었죠. 줄무늬로 해서 이제 열대어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열대어 같이 생기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분께 요리를 했는데 그분이 블로그 후기에 블랙 테트라 같다라는 후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 주방장 할 때였거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 요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그분의 밑에 답글을 달았어요. 내가 나중에 레스토랑 오픈하면 초대를 하겠다. 저는 한 번 던지면 약속을 지키는 그런 셰프거든요. 그래서 3개월 뒤에 레스토랑 오픈할 때 그분을 불러서 대접했던 게 차가운 파스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콜드 파스타가 좀 익숙하지만 전설적인 메뉴였죠.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냉면을 파스타로 만들다니. 그래서 그분에게 줬던 이제 메뉴였는데 그분이 매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새로운 요리를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8번을 온 적이 있어요. 7일인데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분이 딱 들이닥치면 애들한테 야 식재료 없냐? 그래서 그때부터 영감을 막 그래서 잡아가지고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힘들게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저는 그분한테 얼마나 드셔보세요. 저는 끝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승부근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 3년을 했다 보니까 한 요리 개수가 한 600개, 700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분이 꽤 유명한 블로거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블로거로 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유명한 셰프가 될 수 있는 큰 은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되고 냉장고에서 소금을 좀 높이 멋있게 뿌리다 보니까 좀 유명해지고 그리고 방송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레스토랑이 또 다시 잘 되게 되고 그런 선순환 과정에 좀 슬펐던 얘기는 이 셰프들 업계 내에서도 방송하는 셰프들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막 욕을 하는 셰프들이 있었어요. 방송 쟤들이 뭐 연예인이지 무슨 셰프냐, 뭐 방송이지 셰프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요리를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사실 셰프는 백날 입으로 떠들어봤자 손끝으로 내는 그걸로 실력을 평가받아야 되거든요. 요리 먹어보지도 않고 평가절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니까 뭐 이상한 악플,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느니 뭐 소금 뭐 다 버려서 뭐 욕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거죠. 댓글을 안 보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안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마약과도 같이 멋있는 구등신의 셰프 이런 거 하나 그 중에 하나 찾으면 금과 같은 보석을 발견했듯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방송에 회의감이 들 때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 손님들이 있었는데 두 친구거든요. 하나는 어린 아이인데 여름에도 뭐 털모지 쓴다 얼굴이 까만데 아파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놓고 뭐 잘해주면 좀 민망할까봐 아이스크림 한 스쿱 툭 떠가지고 또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할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픈데 밥을 잘 못 먹는데 제 요리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해준 요리는 다 먹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 디자이너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몸이 아프셨대요. 엄청나게 아프셨는데 병원에서 너무 아파서 이 생을 이렇게 아픈 채로 살지 말고 마감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셨다는데 저의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재밌는 모습들 때문에 본인이 행복해지고 힘이 생겨서 아픈 걸 이기고 그때 막 요리에 관심이 생겨서 요리도 배우러 다니고 저를 캐릭터로 그려주셨는데 그걸 제가 소중한 선물로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송 내가 요리사인데 사람들 앞에서 웃기긴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왜? 나 열심히 했고 사람들한테 이것 또한 음식 외에 딴 걸로 행복을 주는 일인데 내가 이걸 스스로 왜 자주가 섞인 그런 평가를 해? 자랑스럽게 더 재밌게 즐겁게 하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소금을 더 열심히 뿌리는 계기를 주시기도 했죠. 사실 또 음악 하시는 분들도 다 뭔가 이게 창작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강박증 굉장히 심하잖아요. 요리사들이 엄청나게 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맨날 메뉴 개발하고 바로 피드백 있고 매출이 높으면 떨어지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강박증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든지 7개로 마셔요. 사실 오늘 아까 굉장히 떨려서 물 마실 때도 7모금으로 나눠 마시거든요. 그런 강박증이 굉장히 많은데 주변 지인 셰프들 보면 불면증 되게 많이 앓고 있는 셰프들 많더라고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 중에 하나인데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제가 불면증을 앓았던 적이 있어요. 심각하게. 그때 당시 뭐였냐면 잠을 못 자니까 피폐해져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울증이 걸리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 잘 때 뭐 14층에 이렇게 아래 내려다보거나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구 한 명이 그 경비행기 사업을 했는데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우울한 상태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같은 친구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친구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돈 잘 버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살길래 얼굴이 이렇게 썩었냐? 내가 인생에 봤을 때 네 얼굴이 지금 최악이다. 그때 정신이 벌쩍 들더라고요. 사실 되게 위험한 거긴 한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약을 다 끊고 이겨냈던 적이 있습니다.
첫날은 하루도 못 잤고 약을 끊었는데 둘째 날은 뭐 30분 자고 셋째 날은 2시간 자고 넷째 날은 6시간 자고 그리고 잠을 자기 시작하고 생체 리듬이 좋아지니까 대시 밝아지더라고요. 되게 평소에 기분이 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그때 알았어요. 그 뒤로 여기서 사실 이게 우울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참 제가 저희 입장에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 어쩌다 어른도 사실 섭외가 들어왔을 때 제가 한 5개월 정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셰프님 그때 진짜 심했다고. 한 곳을 50분 동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방송 섭외 모든 걸 거절하고 그리고 어쩌다 어른 강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사는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 나누면서 이게 좋은 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못한다. 근데 그때 매니저한테 이제 이런 거 섭외 받지도 말고 나 좀 내 배로 돌아. 저번에는 약을 딱 끊고 굳은 의지로 뭐 그래서 이겨냈는데 지금은 이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 우울하면 우울하다는 거 실제로 주변에 알려라. 그래야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피지컬에 무슨 상처나 아픈 것들은 기를 쓰고 치료하려고 들거든요. 피나면 지혈하려고 그러고 아프면은 파스 붙이고 근데 마음 아픈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내려놓으시는데 자기 관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 자기 마음 관리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다는데 거기 약 발라주고 치료해야 되는 노력을 굉장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고 저한테 치료제를 주시고 그러면서 잠을 잘 자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져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원래는 이 프로그램은 나올 수가 없었죠. 근데 매니저한테 내가 이걸 고치면 나가겠다 그랬더니 스케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게 좋아진 이유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몸 관리 그리고 마음 아픈 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도 한번 있었던 사연인데 꺼내보게 됐습니다.